자, 30강 학습 목표는 기본 목차를 본다면, 기본선 목차를 본다면 저당권의 침해와 구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저당권의 침해와 구제 방법을 사례로 이해해야 된다. 대표적으로 저당권 침해와 구제는 우리 저당권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사례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당권의 침해와 구제 요걸 대해서 우리 만반의 준비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27회 때는 여기 한번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보죠. 자, 저당권의 침해와 구제와 방법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여기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제 물건이라는 게 있어요. 자, 물건은 크게 뭐로 나눠져요? 8종류로 나눠지죠. 8종류로 우리가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크게는 우리가 이제 점유권이라는 게 있고요. 점유권이라는 게 있고 본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본권. 자, 점유권이란 우리 점유권에 대해서 개념을 잡았고 본권에 대해서 개념을 잡아서요. 점유권이란 지배할 수 있는, 지배하는 현실적인 권리가 바로 대표적인 점유권이라고 이미 배웠고요. 본권이라는 것은 지배할 수 있는 관념적인 권리라고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점유권과 물권의 관계에서 여기에 대해서 두 개의 어떤 사경이 떨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게 바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게 의미가 탄생하게 돼요.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에 대해서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탄생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점유보호 청구권이라는 게 하나 탄생하게 되죠. 점유보호 청구권. 자, 여기에 대해서는 또 하나 점유보호 청구권이 대표적인 우리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이미 배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또 하나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이게 바로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탄생하게 되죠.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과 관련돼서는 크게 점유권과 본권으로 나눠지게 된다라는 거. 또 하나 여기에서 또 하나 특질을 잡고 갈 거는 물건의 특질을 하나 잡아냈습니다. 자, 물건의 특징이라는 것은 물건의 특질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모선성이 있다. 배타성이라는 게 있어. 배타성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 절대성을 꼭 기억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배타성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배타성은 공시의 원칙이라는 게 하나 탄생하게 되고요. 공시의 원칙이라는 게 탄생하고 자, 또 하나 우리가 탄생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일물일건주의라는 게 하나 탄생해요. 그러면 공시의 원칙, 부동산은 뭘로서 공시한다? 등기로서 공시하고 동사는 인도, 점유의 이전이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공시력으로 우리가 떨어지게 되죠. 공시력. 자, 절대성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죠. 자, 우리가 우선적 효력이라는 게 있고요. 우선적 효력이라는 게 있고 대표적으로 뭐예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바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게 하나가 있네요.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 여기 이제 물권적 청구권, 그래서 대표적으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게 우리가 탄생하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쌓아둘 거는 첫 번째 뭐라고 나왔어요? 바로 등기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 등기 청구권이란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등기 청구권과 바로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등기 청구권이 있다.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물청이라고 그러죠.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등기 청구권은 물권자가 주장하는 거야. 그래서 물권자가 주장하는 거고 채권적 청구권과 관련돼서는 이거는 대표적으로 채권자가 주장할 수 있는 게 대표적으로 채권적 청구권의 등기 청구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다 배운 거죠. 이런 측면에서 해서. 자, 그러면 이제 등기 청구권. 또 하나 우리가 잡고 갈 거는 대표적으로 이제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 간의 관계. 이 관계를 우리가 잡아놔야죠. 자,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의 관계는 물권은 주요, 이거는 물권적 청구권은 종이다. 그러면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과 관련돼서 이거는 물권적 청구권만 분리 양도할 수는 없다고 그랬어요. 이런 의미가 상쇄되죠.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 또 하나 잡아둘 거는 물권적 청구권은 대표적인 강행 규정이 아니라 대표적인 임의 규정이라는 거. 그러면 이런 걸 이제 토대로 해서 우리가 저당권의 침해와 구제 방법의 밑바탕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물권적 청구권이 있네요. 자, 그러면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점유보호 청구권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이제 한자만 써도 되겠죠. 그래서 반환 청구권이 있고 방해 제거 청구권이 있고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어. 그러면 반환 청구권의 포인트는 바로 침탈이라고 그랬어요. 침탈은 자, 침탈이 있을 때만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점유권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그럼 침탈이다. 그럼 침탈은 이미 뭡니까? 벌써 손해가 났어. 그러면 여기에서는 반환 청구권 동시에 미시죠. 동시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제척기간은 바로 1년의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척기간이라고 그랬죠. 자, 제거 청구권은 제거라는 것은 방해 이미 염려가 있죠. 방해받은 경우, 방해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방해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예방과 제거와 동시에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도 1년의 기간이 있다고 그랬어요. 방해 예방 청구권은 자, 점유권에 대해서 방해 예방 청구권은 대표적으로 뭐다? 염려가 있을 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예방 또는 아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죠. 그러면 또는 손해배상 담보를 우리가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반환 청구권, 제거 청구권, 예방 청구권, 목적물 반환 청구권, 즉 점유권에 대해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은 침탈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에 대해서 전환권 물에 대해서 침해를 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뭡니까? 우리의 반환 청구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자, 본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과 본권에 기해서 방해 제거 청구권이 있고요. 본권에 기해서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다라는 우리가 의미가 떨어져요. 자, 반환 청구권은 점유가 필수야. 점유. 그러면 저당권은 점유를 하지 않는다.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우리 저당권에서는 반환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떨어지고 여기와 관련돼서는 22회 때 우리가 출제가 됐죠. 우리 저당권에 있어서 물권적 청구권을 모두 준용한다. 이러면 X가 돼. 반환 청구권은 행사할 수가 없어요. 제거 청구권과 예방 청구권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있어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갑이 건물을 하나 1억에 대해서 을에게 대해서 1억에 저당권을 설정해놨다. 요 1억은 피담보채권, 저당권은 대표적으로 뭐가 됩니까? 담보물권이 되죠. 그러면 자, 을이 이제 뭡니까? 요게 채권자, 요 사람은 채무자, 요 사람은 저당권자, 요 사람은 저당권 설정자. 갑이 점유하고 있죠. 을이 점유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어떤 제3자가 왔어요. 제3자가 와서 요 저당물을 자꾸 손실을 시켜요. 손해를 자꾸 피해를 시켰어요. 그러면 뭐예요? 어른, 야, 내 저당물에 대해서 손대지 마. 노타치해. 그러면 방해 제거와 예방 청구권은 할 수 있지만 내 물건 돌려도 이렇게 반환 청구권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당권은 점유를 요소로 하지 않기 때문에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저당권의 침해와 대한 구제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공부하는 게 우리 30강 목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30강 목표에 대해서 이런 기본적인 어떤 개념을 잡아보면서 자, 그러면 우리가 몇 개의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로서 어떤 사유들이 있는지 자, 우리 한번 확인하고 또 부연 설명을 달아봅시다. 자, 저당권의 침해와 구제에 대해서는 첫 번째,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외워두라고요. 자, 우리 29강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원리의 손실 이렇게 외우듯이 요거는 저당권 침해와 구제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4가지 의미를 두고 있다라는 거. 요걸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게 있고 담보물 보충 청구권이라는 게 있고요. 즉시 변제 청구권이 있어. 기한이 이익 상실을 했을 때는 즉시 변제 청구권이 발생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침해의 구제와 방법에서는 이렇게 외워둔다고. 자, 물입니다. 자, 물담. 담이 너무 허술하게 졌어. 그래서 물담이야. 그냥 우리, 저 사람이 뭐예요? 나름대로 약한 모습을 보이면 저 사람 물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물담이야. 물담에 대해서는 담을 허술하게 돼서. 그래서 물담, 즉시 손해, 이렇게 외우라고. 물담, 즉시 손해. 그래서 앞으로 물담, 즉시 손해. 이게 그래서 가벌 변경만 넣으면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사례 문제가 탄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그럼 물권적 청구권에 대해서는 세 개가 있다고 그랬죠. 목적물 반환 청구권과 방해 제거 청구권과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물권적 청구권에 대해서는 바로 반환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 대표적으로 점유를 요소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22회 때 우리 저당권에 있어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면 X가 돼요.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에 대해서 반환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걸 머릿속에 딱 숙지해 놓으라고요. 자, 담보물 보충 청구권이네. 담보물 보충 청구권에 대해서 담보물 손실을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자꾸 여기 한번 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담보물을 자꾸 손실해. 그러면 뭐예요? 담보 가격이 1억이 떨어지니까 야, 보충되나? 보충. 때문에서 담보물 보충 청구권이 하나 탄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담보물 보충 청구권이 하나 발생하고, 자, 기한이 이익 상실로서 즉시 변제 청구권이 우리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권. 앞으로 물담 즉시 손해 이렇게 오다. 물담 즉시 손해. 저당권의 침해와 구제는 물담 즉시 손해. 자, 그러면 여기 한번 가려봤어요. 안 나오네요. 물권적 청구권. 다음 담보물 보충 청구권, 즉 즉시 변제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그래서 물담 즉시 손해. 요 침해 구제 방법에서 대표적으로 요 침해 구제 방법으로서 우리 네 가지를 반드시 외워두고 세부적인 것은 우리가 이제 기본서 가서 확인을 해 보자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물권적 청구권과 관련돼서 그다음에 담보물 보충 청구권이라는 게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은 반드시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배운 것을 이제 써먹기만 하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써먹기만 하면 해서 아까 우리 이제 물건의 종류 8종류 여기 모르는 사람 없으면 안 돼요. 물건의 종류는 크게 이제 점유권과 본권, 점유권의 개념을 모르면 안 돼요. 지배하는 현실적인 권리가 바로 점유권이고 본권이란 지배할 수 있는 관념적인 권리. 여기에 대해서 물권적 청구권은 얘와 얘가 떨어진다. 얘에서 점유권과 물권적 청구권을 합치면 점유보호 청구권이 탄생하게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예요? 본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에서 대표적으로 반환과 제거와 예방이 뜨는데 반환 저당권에 있어서 반환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라는 이런 기본 바탕이 이미 깔려 있는 상태에서 끌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물권의 특징은 대표적으로 모선성이다. 배타성, 공시의 원칙과 일물일관주의, 절대성은 우선적 효력과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게 탄생하고 있다라는 것, 그 의미를 깔아놓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번의 구제수단의 상호관계가 나와 있는데 채무자인 동시에 저당권 설정자가 고의가실로 침해행위를 침해행위를 하여 담보력 부족을 야기시킬 때 손해배상 청구권과 기한이익의 상실에 의한 즉시 변제 청구권은 동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손해배상 청구권과 담보물 보충, 충분히 담보물을 보충해달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미 발생.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권과 담보물 보충 청구권,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시에 청구할 수가 없어요. 또는 즉시 변제 청구권과 담보물 보충 청구권은 선택관계에 있다라는 것. 이것도 우리 상호관계에서 당연히 우리가 머릿속에 가만히 나타나면 우리가 요 의미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 세부적으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제 상호관계도 흐름을 잡았으니까 이제 하나씩 끌어내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본서를 들어가기 전에 앞서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자, 준비됐나요? 준비됐으면 일단 여기부터 다시 한번 상기하고 갑시다. 자, 구제 방법은 어떻게 오라고요? 자, 물담, 즉시 손해. 자, 물하면 물권적 청구권. 담보 보충 청구권. 즉시 변제 청구권. 그 다음에 이제 손해배상 청구권.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물권적 청구권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물권적 청구권에 대해서는 1번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자, 물권적 청구권은 뭡니까? 아까 세 개가 있죠. 자, 침해 제거와 예방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반환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 이게 이제 하나의 논점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반환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저당권은 항상 점유를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점유 X라는 거. 점유 X. 점유 X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무슨 점유가 된다? 이게 대표적인 준점유가 돼. 준점유가 된다. 준이라는 것은 점유하지 않는 점유. 그래서 우리 전점유는 대표적으로 인장소지와 통장의 관계에서 그게 대표적인 준점유라고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 권리 중에서 준점유의 대상이 되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용익물권 중에서 지역권이 있어. 지역권은 배타적 점유를 하지 않죠. 그래서 준점유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지역권도 결론적으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기억을 좀 더듬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의 하나의 포인트는 다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반성합니다. 자, 이번에는 물담이니까 담보물 보충 청구권에 대해서 우리가 봅시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의 포인트. 우리가 이제 맨날 이렇게 와요. 우리 여기 이제 듣는 순서는 담보물 보충 청구권, 담보물 보충 청구권. 이걸 자꾸 외우는데 담보물 보충 청구권에 대해서는 누구의 사유로 발생해야 되느냐. 그걸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봐보죠. 자, 각각 의뢰 관계가 있어요. 갑이 건물이 한 채가 있어요. 을에 대해서 1억에 뭐다 저당권을 우리가 설정해 놨다고 그럽시다. 이 사람은 저당권자고 이 사람은 저당권 설정자야. 그러면 이 담보물 보충 청구권에 대해서는 누구의 기책 사유로 발생하느냐? 이 갑의 기책 사유에서만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게 하나의 포인트가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는 언제 발생한다? 자, 담보물 보충 청구권은 누구의 기책 사유로? 저당권 설정자의 기책 사유로 이걸 잡아놔야 돼. 그러면 저당권 설정자의 기책 사유로 인해서 발생했을 때 이때 담보물 보충 청구권이 바로 행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담보물 보충 청구권에서는 대표적으로 저당권 설정자의 기책 사유 이게 하나의 포인트를 잡아가면서 우리가 정리를 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각각 의뢰 관계에서 이제 그만해도 되겠죠. 본능적으로 이제 나와야죠. 저당권자, 저당권 설정자, 갑의 기책 사유에서만 담보물 보충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하나의 포인트가 되는 거야. 자, 즉시 변제 청구권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기한의 이익 상실이 있어. 기한의 이익 상실과 관련돼서는 우리 민법 388조에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우리가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채무자의 즉시 변제 청구권은 기한 이익 상실 사유로서 발생하는데 이거는 누구냐? 누구의 기책 사유냐? 그러면 채무자가 대표적으로 채무자가 저당권을 뭐하거나 손상시키든지 그다음에 감소시키든지 여기에 대해서 멸실하게 할 때는 이때는 채무자가 저당물의 손상, 감소, 멸실을 시킨다면 이때 저당권자는 기한 이익 상실이 됨으로써 이때는 즉시 갚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 그래서 즉시 변제 충당권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채무자의 저당물을 손상, 감소, 멸실할 때 대표적으로 즉시 변제 충당권이 발생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잡아야 돼요. 자, 손해배상 청구권은 민법 750조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민법 조문에 대해서 750조, 요 조문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740조, 41조,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반드시 확인해놔야 돼요. 또 하나 확인할 거는 민법 390조,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그래서 민법 390조, 741조,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750조, 이런 것들은 조문들을 확인해서 꼭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하나 더 한다면 우리 746조 불법 언인 급여에 대해서도 하나 돼. 불법 언인 급여 여기에 대해서도 746조와 관련해서 확인해 줘야 됩니다. 746조 불법 언인 급여는 대표적으로 뭐와 관계? 103조와 반사실서 불법 행위 불법 언인 급여의 관계에서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103조의 효과는 746조 본문이 적용된다고 그랬어요. 104조 폭리행위에 대해서 효과는 746조 불법 언인 급여 단서가 적용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746조 불법 언인 급여에 대해서도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손해배상 청구권과 관련돼서는 민법 몇 조다? 750조와 관련돼서 우리가 확인해 둘 수 있어요. 그러면 저당권자가 채권의 완전한 변제를 받을 수 없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 채권의 완전한 변제를 받을 수 없을 때만 가능한 게 손해배상 청구권이고, 자, 저당권 실행 전이라도 즉시 손해배상 청구권을 할 수가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권은 저당권 실행 전이라도 저당권 실행 경매가 바로 뭐예요? 담보권 실행 경매가 우리 임의 경매가 돼. 대표적으로 경매는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가 있어요. 그러면 담보권 실행 경매, 저당권 실행 경매가 대표적인 임의 경매가 되죠. 그러면 저당권 실행 전이라도 손해배상 청구권은 즉시입니다. 즉시 손해배상 청구권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잡아야 돼요. 또 하나는 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채권의 완전한 변제를 받을 수 없을 때만 가능하다는 게 바로 손해배상 청구권의 750조, 즉 손해배상 청구권, 저당물 침해와 구제에서 대표적인 우리가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저당권 침해의 구제와 관련돼서 이제 여기에다 갑을 변적만 넣으면 바로 뭐의 대표적인 우리 저당권 침해 구제와 관련돼서 사례 문제가 도출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어가면서 한번 잡아봐야 돼요. 자,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 점유를 요소로 하지 않는다. 반환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돼요. 담보물 보충 청구권은 저당권 설정자의 기책 사유가 있을 때 발생한다. 반드시 외워야 돼요. 자, 개인의 계획, 즉시 변제 청구권은 계약 이익 상실로서 채무자가 저당물을 편상, 감소, 밀실했을 때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권은 대표적으로 750조와 관련돼서 저당권 실행 전이라도 즉시 손해배상을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러면 이게 물담 즉시 손해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선택관계,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갔으니까 요 선택관계에서 우리의 구제수단 상호관계를 우리가 보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요거 한번 우리가 잡아두죠. 자, 그럼 구제수단 상호관계 다시 한번 잡아요. 채무자인 동시에 저당권 설정자의 고의가실로 침해 행위를 하여 담보물 부적을 야기시켰다.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권과 기한이익은 즉시 손해배상 청구권과 기한이익 상실에 의한 즉시 변제 청구권을 즉시 변제 청구권 손해배상권은 동시에 할 수 있다라는 거. 요거 동시에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즉시 변제 청구권과 우리 담보물 분정권은 이거 할지 선택 행사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권과 담보물 보충 청구권, 요거는 선택 행사해야 돼요. 그러면 즉시 변제 청구권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담보물 보충 청구권은 요 두 가지. 그러면 요거와 요거는 뭡니까? 요거와 요거. 자, 손해배상 청구권과 기한이익은 우리가 동시에 해야 되고, 손해배상 청구권과 요거와 담보물 본청 청구는 선택 행사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즉시 변제 청구권과 요거하고 담보물 보충 청구권도 요거는 좀 선택 행사해야 돼. 자, 그러면 여기 물담 즉시 손해배상과 즉시 변제 청구권. 이거는 어때요?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시에 할 수 있고, 요거와 요거는 어때요? 선택해서. 요거와 요거는 어때요? 요거와 요거는 뭐다? 선택해서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야. 헷갈려서는 안 돼요. 요거 처음 하신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지문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물담 즉시 손해. 그러면 저당권의 침해와 구제에 대해서는 자, 기본서를 한번 펼쳐서 우리 한번 점검을 하고 들어갑니다. 자, 기본서와 관련돼서는 거기 가로 2번에 나와 있어요. 자, 찾아봐요. 가로 2번. 자, 순서대로 가는 거니까 우리가 찾아봐서 확인을 해 두시면 돼요. 저당권의 침해와 구제, 저당권의 침해란 저당권자의 담보를 이태롭게 하는 법문인데 저당권이 원래 목적물에 대한 교환가치, 우리 교환가치. 자, 우리 소유권이란 사용, 수익,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사용가치, 우리 영위권, 교환가치, 우리가 바로 저당권이죠. 그러면 교환권은 교환가치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처분, 경매가치가 경매 청구권이 들어가죠. 그러면 교환가치를 파악하는 물건임으로써 교환가치를 감속게 하는 행위가 저당권에 대한 침해가 된다. 그렇죠. 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 이제 4가지가 있는데 반드시 해야 돼요. 자, 물담. 여기는 순서가 약간 달라졌네요. 물담. 그러면 즉시 손해.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 저당권의 침해가 있을 때
방해되거나 방해 제거나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저당권은 목적물을 점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 청구권은 마다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저당권에 있어서 물권적 정권을 모두 준용한다. 이러면 X야. 항상 저당권은 점유 X야. 점유 X야. 점유 X야. 점유 X야. 그럼 세자로 얹히면 준점유거든. 그러면 저당권은 대표적으로 준점유. 요거는 절대 머릿속에 저당권을 읽을 때 점유 X라는 걸 기억해 두고 점유 뭐예요? 점유 X. 그래서 세자로 얹히면 준점유다. 이렇게 잡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자, 손해배상 청구권, 침해자의 고의가실에. 자, 침해자의 고의가실에 의해서 피담보 채권의 만족을 완전히 받을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저당권자는 법 750조, 756조, 750조가 바로 불법 언인 급여거나 아니죠. 750조가 뭐라고 그랬어요? 불법행위라고 그랬죠. 756조는 자, 불법행위로서 750조에 의해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네. 자, 담보물 보충 청구권, 담보물이 보충이 됐다. 그럼 뭐 다 된 거죠. 그러면 손해배상하고 담보물 보충 청구권은 자, 같이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담보물 보충 청구권과 기한의 이익, 즉시 변제 중단권도 행사할 수가 없죠. 그러면 같이 선택해서 행사해야 되고 손해배상 청구권과 그러면 즉시 변제 청구권은 우리가 뭐예요? 변제 청구권에 대해서는 동시에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머리에 기억해 둬야 돼요. 자, 그러면 담보물 보충 청구권은 362조 저당물의 보충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그냥 대충 하면 안 돼요. 저당권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서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될 때 저당권자는 저당권 설정자에 대해서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 제공을 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네. 이와 관련돼서 기한이익 상실이 나옵니다.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게 할 때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이게 바로 민법 388조와 관련돼서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되겠죠. 따라서 저당권자는 즉시 변제할 것을 청구하고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자, 구제조정의 상호관계는 우리가 봤죠. 다시 한번 머릿속에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채무자인 동시에 저당권 설정자가 고의가실로 침해행위를 하여 담보력 부족을 야기시킬 때 손해배상 청구권과 기한의 이익, 즉시 변제 청구권은 동시에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 청구권과 담보물 보충 청구권 즉시 또는 즉시 변제 청구권과 담보물 보충 청구권은 선택 관계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당권 침해와 구제에 대해서 침해 방법 우리 네 가지를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물담, 즉시, 손해 이렇게 이제 한번 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당권의 처분이라는 처분 제한들이 우리가 나오게 되죠. 대표적으로 저당권의 처분 제한은 우리 기본서 페이지 가로 3번에 있어요. 저당권의 처분에 대해서 361조와 관련돼서 저당권의 처분 제한이라는 게 우리가 떨어져 나오죠. 저당권은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를 하지 못한다. 분리할 수 없죠. 무슨 성 때문에? 수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게 이제 이 의미에서 우리가 의미를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자, 각각 의뢰 관계에서 우리가 봅시다. 갑의 건물이 하나 있어요. 건물이 하나 있어요. 자, 을한테 1억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자, 다시 이야기하면 요 1억이 생각해봐요. 이 1억이 무슨 채권이다? 바로 피담보 채권이고 요 저당권이 바로 뭐예요? 대표적인 담보 물건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요 피담보 채권이 결론적으로 주가 돼. 요게 이제 주종의 관계가 성립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다? 이게 이전하면 이것도 따라가야 돼. 주종하고는 요 피담보 채권과 담보 물건은 분리, 양도 채권을 담보로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성 때문에? 대표적으로 수반성 때문에. 그러면 어리 병한테 넘겨버렸어요. 넘겨버렸다. 그러면 피담보 채권이라면 담보 물건도 이전에.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저당권 무슨 등기가 돼요? 이전 등기가 되죠. 그러면 저당권 이전 등기와 관련돼서는 이전 앞에 뭐가 붙었다? 저당권이 붙었다. 그러니까 저당권 이전 등기는 부기 등기가 돼. 당연히 부기 등기가 되죠. 그러면 요거
피담보 채권이 이전하면 담보물건도 이전한 뜻을 반드시 기록해줘야 돼. 그래서 저당권 이전 등기는 무선성 때문에 바로 수반성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주등기 주와 관계에서 종의 관계 이게 이전하면 이것도 이전한다. 주와 종의 관계 그러면 여기에 이전하면 이것도 이전한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피담보 채권이 이전하면 저당권도 이전한 뜻을 반드시 기록해줘야 된다. 어디에서? 저당권 이전 등기에서 무선성 때문에 수반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을과 병의 관계에서 그러면 을병의 관계와 관련돼서 요 가령 이름을 한번 더. 이 사람은 그러면 뭐예요? 바로 저당권 설정자가 되고 저당권 설정자가 되고 요 사람은 뭡니까? 결론적으로 저당권자가 돼. 저당권자. 그러면 요 사람과 요 사람의 관계에서는 요 사람은 저당권 양수인 저당권 양수인이 되고요. 요 사람은 대표적으로 저당권 양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양도인 관계가 형성되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말소를 한다고 생각해 봐요. 말소를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갑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말소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뭡니까? 권리자가 되고 여기에서 갑이 을한테 청구하는 게 아니라 갑이 병한테 청구하겠죠. 이때 뭐예요? 의무자는 누가 된다? 저당권 양수인이 돼. 근데 갑이 어차피 을한테 청구하더라도 갑은 뭐라고 그래? 을이 야 넘겼어 누구한테? 병한테 넘겼다. 그러니까 병한테 요구하라 이런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갑은 각각 그 다음에 병의 관계에서 이 사람은 우리 말소 등기에서 했을 때 이 사람은 등기 권리자가 되고 이 사람은 등기 의무자가 되는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요거는 주등기고 요거는 부기등기죠. 근데 요 갑은 요 부기등기를 말소해달라고 하지 않아요. 요 주등기를 말소해. 그러면 부기등기가 종이 말소된다 해서 주는 그대로 남아있거든. 그러니까 주등기가 말소되면 요 정부의 부기등기는 뭐예요? 등기관이 알아서 무슨 말소합니까? 직접 말소하는 요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라는 거. 자, 저당권 설정자 읽어봐요. 저당권자. 요 사람의 관계에서는 저당권 양도인. 요 사람은 저당권 양수인이 된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 이런 관계에서 우리가 따져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저당권의 침해와 구제에 대해서는 내용은 얼마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걸 꼼꼼하게 정리해주지 않는다면 우리 상당히 어려운 지문이 탄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 그러면 물담 즉시 손해. 물권적 청구권은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담보물 보충 청구권은 뭐예요? 저당권 설정자의 기책 사유로 발생한다. 즉시 변제 청구는 채무자가 담보력을 손상, 멸실했을 때 그때 즉시 기한이 이익이 상실됨으로써 즉시 변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권과 관련돼서 이거는 뭐예요? 즉시 우리 이제 즉시 발생할 수 있죠.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권과 관련돼서는 저당권 실행 전이라는 요 착상을 해야 돼. 사례 문제. 저당권 실행 전이라도 즉시 손해배상 청구권이 가능하다. 요 의미를 갖다 놓고 요에게 관계해서 물권적 청구권과 대표적으로 담보물 보충 청구권과 즉시 변제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의 선택적. 보충이라는 것은 얘하고 얘는 선택 행사해야 되고 보충했으니까 얘하고 얘하고는 선택 행사해야 되고 얘하고 얘하고는 뭐다? 동시에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뭐 간단하게 외우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근데 요 화면을 봤을 때 하고 이걸 봤을 때 요거 딱 보는 순간 요걸 보는 순간 멍해요. 뭐 배웠지? 그러지 말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다시 앞으로 가볼까요? 자, 요 관계에서 저당권 침해 구제에 대해서 이게 생각이 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 관계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뭐예요? 30강 학습 목표. 우리가 배운 걸 저당권 침해와 구제와 방법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저당권 침해와 구제 방법을 사례로 이해해야 되고 저당권 소멸 사유를 또 숙지해야 되는 거. 이런 관계에서 우리가 뭐다? 소멸 사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소멸 사유에 대해서는 요게 소멸하면 이 담보에 1억을 갚아버리면 이것도 소멸하죠. 그럼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 물건이 소멸한다. 당연히 소멸하죠. 그래서 요걸 소멸할 때, 요거 담보 물건이 소멸할 때 의사 표시가 없죠. 그러면 피담보 채권과 담보 물건의 관계에서 요거는 187조 처분하려면 마라 등기하라. 그래서 부종성과 관련돼서 연결이 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이 건물이 불타버렸어. 불타버렸으면 뭐다? 우리 저당권은 소멸할 수 있죠. 목적물의 멸실 여러 가지에 있어서 그런 의미가 전개되기 시작한다는 걸 관계를 따져둘 필요가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갑이 이 건물에 대해서 보험금을 들어놔서 그러면 보험금에 대해서는 무슨 대의가 나타난다? 바로 물상대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30강 학습목표에서 저당권 침해와 구제 그러면 이제 뭐예요? 물담, 적시, 손해 이 관계를 한번 따져주는 거 이게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서 저당권의 침해와 구제에 대해서는 우리 사례 문제로 올해 출제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리가 잡아놔야 돼요. 잡아놔야 됩니다. 반드시 잡아놔야 돼요. 반드시 부탁해요. 여기까지입니다.